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예. 그러니까 딱 한 명을 제외하고 지난해 9월에 예. 오경미 대법관이 예. 임명이 됐는데 그분은 이제 임기가 그렇죠. 지난 후에 네. 나가니까 그분을 제외하고 13명이 바뀝니다. 네. 또 헌재도 9명인데 전원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법부가 이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헌재도 이게 완전 친문 사법부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판장 엉터리. 그러니까.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네. 이런 거 다 그냥 무죄로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권순일 대법관이 대장동에서 뭐 처먹었잖아요. 8번인가 네. 김만배를 왜 만났겠어요? 화천대유 고문은 왜 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 그런 게 관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대법관들 13명 이제 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법부가 정치권 일색에서 좀 덜어내는 뭐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김명수 이자가 주모자거든요. 예. 김명수가 지금 임기는 내년 9월까지인데 글쎄 너무 길어요. 이번에 대통령도 이렇게 바뀌고 그랬으면 본인도 이제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자기도 그런 생각을 하면 김명수가 아니죠. 그렇습니까? 지금도 아마 지 관저에서 뭐 며느리하고 뭐 재밌게 놀 거예요. 예? 국가가 준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거죠. 예? 이런 친구는 지가 검찰, 우리나라 법원을 얼마나 엉터리로 만들어 놨어요. 예? 적폐청산한다면서 그냥 멀쩡한 전임 그 대법원장 감옥에다 집어넣고 뭐 엉터리 망터리 했는데 예. 자기가 이 정도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건 나갈 친구가 아니죠. 나갈 친구 있어요. 그것은 문재인과예요, 문재인과. 취임식 그 경축 만찬에서 보니까 윤 대통령 옆에서 뭐 이렇게 웃으면서 아주 또 그냥 얼굴 뻔뻔하게 그렇게 서 있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좀 민망해가지고 좀 뒤로 이렇게 가만히 있던가 해야 하는데 뭐가 그리 좋은지 앞으로 충성하겠습니다. 뭐 그런 뜻인 것 같대요. 하여튼 저런 그런데 친구, 지금 대법원만 하더라도 대법관 12명인데 지금 8명이 이른바 진보 벨트라 해갖고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그리고 민변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하급심에서는 제대로 된 그 판사들이 많이 있어요. 강골 판사들이. 그래갖고 제대로 판결이 이루어지는데 대법원만 올라가면 싹 뒤집혀져 버리는 거예요. 대법원을 지금 제일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법원보다 대법관이 지금 고어 삶기가 더 좋아요. 소액 매수 가능자예요, 여기는. 예? 뭐 사회이사하고 돈 좀 주면은 권순일 하는 거 봐요. 저렇게 마구 해주잖아요. 노정희는 안 봤습니까? 선관위원장 하면서 아주 쇼를 하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저게 또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또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임명권자는 대통령이. 그러니까 김명수도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지만 국회 동의 절차가 또 민주당이 무슨 행패를 부릴지 모르죠. 김명수도 꼬장을 부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자기 사람 심겠다고 봐줄 사람들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또 신세진 밑에 판사들도 있고 자기가 뭐 이렇게 중앙지법에다 이렇게 가져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윤모 씨라고 그 뭐서 6년인가 7년 이렇게 앉혀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법관 시켜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또 국회에서 이 대법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도 있고 거부해버리면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과거에도 이용훈 대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 때 임명이 됐는데 MB 때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임명을 놓고 상당히 불협화음도 있기는 있었는데 과연 김명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좀 알아서 해줄까? 사실은 이 대법원과 이 정권이 대통령과의 같은 정당이라든가 이런 진영이 같으면은 협의가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더라도 청와대에 오고 실질적인 그런 옛날에는 그랬죠. 내부 협의를 해왔는데 지금은 민정수석실도 없어지고 뭐 법무비서관은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안 될 수도 있죠. 네. 지금 헌재도 9명인데 내년 11월에 물러나는 유남석 소장 네. 이분도 또 진보 쪽 그렇죠.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전원도 교체가 돼요. 네. 그래서 이 대법원과 헌재가 지금은 이른바 진보 벨트라고 해서 진보 측 인사들 네. 이 아주 주류를 이루면서 좀 왜곡된 그런 판결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그런 국민적 뭐 의구심을 받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는 정말 제대로 된 대법관, 네. 헌재 재판관을 좀 임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정권 자체가 그랬죠. 주류를 교체한다 해갖고 크게 사람들을 밀어내고 억지로 쫓아내고 그게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5년 동안 그 짓만 한 거죠. 근데 그게 참 허망한 거예요. 지내놓고 자기 보면. 패거리맨 심다가 마지막까지 알밖에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떠난 때까지. 그러니까 난 문재인의 유머 중에서 제일 무서운 유머가 뭔 줄 아세요? 퇴임하면서 나가면서 지지자들 모여놓고 얘기했잖아요. 저 다시 출마할까요? 네. 나 너무 무섭던데요. 웬만한 저 공포 괴기 영화보다 저는 더 무섭던데요. 그게 말은 농담처럼 했지만 그게 언중유골이거든요. 그렇죠. 예. 나 무시하지 마. 예, 내 나 세력 건들지 있어. 마. 나 세력 있어. 이거죠. 지지자들 일부러 연락해서 다 모아놓고. 그 타겟맨이가 그 시나리오를 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뻔하죠. 마지막 뭐요 퇴근식이라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좋아한 거죠. 예. 안 하는 그래갖고 말로 뭐 몇천 명 모아가지고 네. 거기서 박수 치고 또 뭐 본인이 성공한 대통령 맞습니까 하니까 그러면 거기 온 사람들이 아니라고 거기서 다 맞습니다 하고 네네 하고 지지자들만 모아놓은 네. 건데요. 그런데 그게 다 허망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역사가 다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양산에 가서 상황 노릇을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진 거 욕심 아니었겠습니까? 있겠죠. 그래서 김경수를 어떻게든 이렇게 사면을 해가지고 상황이라는 게 후계자가 있어야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무정란으로는 뭐 안 되잖아요. 유정란이 돼야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론이 안 좋거든. 잘못하면 자기한테 화살 올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은 자기한테 뭐 해야 된다고 하면 아예 안 해버리잖아요. 책임질 일은 일치 안 하죠. 책임질 일은 남한테. 문재인의 특징이죠. 예. 예. 좋은 일은 자기 거. 예. 별명이 청타 선생 아니에요? 청타 선생. 예. 청와대 타조 선생. 위험하면은 모래밭에 머리 쳐박아. 위험하면은 머리를 모래밭에 쳐박는 거. 청타 선생이었죠. 자기 책임질 일은 전혀 안 했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정권 재창출을 못하게 된 게 우리한테는 행운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이재명이가 그 문재인에 대해서 차별화를 허락을 문재인이가 나를 밟고 가도 좋다. 그랬으면 이재명 됐을 거예요. 예, 그렇게 근데 느껴져. 절대 비판 못하게 했거든요. 딱 못하게 했죠. 예. 또 그게 이재명보다도 이 문재인이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재명도 차박 건드리기가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높다고 뭐 깔아 뭉개버렸겠죠. 이재명도 그 눈치만 보다가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자꾸 바꾸게 되죠. 예. 그러니까 신뢰도 떨어지고 거기다가 뭐 법인카드, 소고기, 소탐대실, 소고기 탐하다가 대권을 놓치고 초탐대실, 초밥을 탓하다가 대권을 놓치고 지금은 또 뭐 개항 의뢰 간 건 뭘 탐하다가 또 뭘 놓친 건가요? 하여튼 지금도 또 저는 또 악수를 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엄청난 악수를 뒀다고 봐야죠. 본인도 망하고 민주당도 망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보여지는데 문재인 입장에서는 뭐 이재명은 그렇다 하고 사실은 조국을 후계자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낙마를 했다면 문재인은 노무현 그다음에 문재인 그리고 조국을 해서 거기서 3대 세습을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PK. PK가 제일 좋다. PK와 호남을 연계를 하면은 연합을 하면은 뭐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생각한 게 김경수 아니었어요. 근데 김경수도 이거 추미애가 잡아버린 거 아닙니까? 트루킹 특검. 그렇죠. 추미애가 민주당 대표할 때 왜 그거 조사 안 하냐고. 드루킹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자꾸 지지율 같은 거 댓글 인터넷 조작하고 하는데 왜 수사 안 하냐고 고발하고 화를 냈잖아요.
추미애가 망고의 영웅이에요. 그렇다니까요. 네? 추미애가 없었으면 윤 대통령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추미애가 진짜 저는 우리나라를 구한 그 공신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친문들은 이 PK의 마지막 남은 대권 주자는 김경수다. 네. 해갖고 갑자기만 웬만하면은 사면을 해가지고 안면 몰수하고 이렇게 하고 갑시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문재인이가 그걸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가 봐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문재인도 뻔뻔해요, 사실. 사실은 검수완박법은 해주면 안 되고 비준을 하면 안 되고 김경수는 그래 내가 요거 더먹더라도 사실은 깜빵 나하고 김정수가 가야 되는데 김경수가 갔다. 그렇죠. 눈 감고 그냥 해주고 이명박도 해주고 다 해줘도 사실은 될 텐데 그런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자기한테 화살이 그렇죠. 돌려질까? 그러니까 김경수 지지자가 돌아서면은 네. 자기가 설 땅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김경수 부인이 그렇게 화를 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런다고 지네들은 잘 해먹고 양산 가서 저렇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 남편만 뭐냐 말이지. 완전 정치 생명도 끊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 뭐 윤석열 정권에서 그 사람 내년 뭐 5월에 나오기는 하지만 사면을 안 해주면은 예. 뭐 총선이든 대선이든 출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로서는 정말로 땅을 칠 노릇이죠. 그 부인은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경의선 가자고 외친 사람은 누군데 우리 남편만 저렇게 깜빵에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이제는 나라가 바로 서려면은 심판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심판을 보는 게 법원 또 중앙선관위 이런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법원이 김명수가 버티고 있어가지고 최근에도 보면은 이 뭔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지 않은 기색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 대법원 또 중앙선관위 이런 쪽에서도 제대로 된 심판을 할 수 그렇죠.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렇지 대법원, 않으면은 법원하고 선관위 헌법재판소만 똑바로 딱 서 있으면 네. 민주주의는 절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잘못된 일이 있어도 거기서 바로 잡아줄 수 네, 있거든요. 그럼요. 예를 들면 지금 검수완박법 이런 거 헌재에서 바로 심의해서 빨리 결론은 내도 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언제 할지 몰라요. 이게 가처분 9월이면 신청도 했는데 9월이면 시행되니까 빨리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근데 안 해요. 그런 점에서 좀 윤석열 대통령이 좀 힘들 텐데 빨리 대법관, 헌법재판소 이런 쪽을 빨리 멤버를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뭐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으면은 뭐 대장동이든 불성이든 이런 걸 수사하더라도 법원에서 뒤집어 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제대로 된 대법원, 헌재 그리고 선관위가 이렇게 구성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헌재가 아니 저 중앙선관위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사전투표도 아주 기피할 정도로 지금 불신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노태학 대법관이 신임 중앙선관위원장이 됐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하고 당선 시절이니까 제대로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앙선관위도 그동안 군사정권에서도 중앙선관위가 그렇게 손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완전히 중앙선관위도 청와대 한 게 무슨 부서 비슷하게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뭐 있으면 보고라고. 옛날에 뭐 문재인 캠프에 있던 친구가 거기 가서 그거 다 했잖아요. 상임이사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정말 그런 일이 다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윤석열 정부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문이 너무 많네요.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기본으로 하나하나 해결하면 되죠. 네, 그렇게 해주시길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